5일 이메일 newcut.in @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을 첨부하신 뒤 사건의 개요를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 내용이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커 제보센터였습니다. 뉴스각이 여보세요?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호봉이요? 아니라고. 한번 다세요. 호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각이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방송의 왕국. 방송의 왕국에는 발정난 짐승들과 뻥쟁이 짐승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뻔뻔스럽게 낚아죽의 텅스턴을 도배하고 다닙니다. 치마만 두르면 발장이 나서 못 만지고는 못 베기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은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야생을 뛰어다니고 있죠. 그것은 해외 플랫폼의 핫게임입니다. 어떤 짐승들은 여기저기 뻥만 치고 다닙니다. 전직 경찰관, 그리고 홍콩 재벌의 장인. 그 뻥과 짐승들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희생당하는 여성들도 남성들도 그런 곳에 속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방송의 왕국,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자, 일요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채팅창에서 계속 지노랜 버핏과 뭉쿠와 샤갈님이 합의를 봤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다닌 사람이 있는데, 주둥이를 텅스턴으로 공구리치기 전에 헛소문 좀 퍼뜨리지 말게 바라겠습니다. 아주 주둥이에다가 똥을 10톤을 갖다가 공구리를 쳐야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사람, 니들 뒤에 있는 사람 누구야? 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뻥쟁이들이 유튜브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뻥쟁이 말에 속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노랜 버핏과 뭉쿠와 샤갈은 합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소 진행 중이에요. 이 유튜브에 뻥쟁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도 뻥, 저기도 뻥, 뻥빠라뻥, 뻥뻥뻥뻥. 너무나 뻥쟁이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어제는 유신쇼 사진 전시회가 부천시 BF 카페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모든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보답으로 회비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따로 후원을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뭐 총 비용은 한 20만 원 정도. 네, 카페와 식당 비용은 한 20만 원 이상 정도 들은 것 같고, 참여 인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먹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정말 유신쇼 행사에 와서 배가 안 부르고 간 사람 없다. 일찍 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아무튼 참여 대비 아주 최고의 가성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팩트 체크하기 전에 이 사진 전시회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는 거. 나중에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 자, 그러면 이제 사건 사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바로 덕자의 전성시대, BJ 덕자. 이 BJ 덕자 익숙하시지요? 들리나요?
BJ 덕자의 흐느낌이 들리나요? 팬도 가족이라고 말하신 분, 네, 아시죠? BJ 덕자, 덕자의 전성시대 BJ 덕자에게 팬도 가족이라는 명언을 남기신 분이 정말 유명한 말을 남기신 분이 있죠. 뭐 처음에 BJ 덕자가 가족이다 해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팬이다, 팬도 가족이다 했던, 그래서 BJ 덕자에 관련된 칭찬 기사를 2번이나 써주신 일간투데이의 백상현 기자님이 떠오르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상현 기자님과 BJ 덕자와의 그런 인연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익숙한 BJ죠. 바로 BJ 덕자. 그래서 이 일간투데이의 백상현 기자님께서 그러니까 칭찬한 기사를 써줘가지고 그 이후로 승승장구를 했죠. 원래는 시청자 수가 한 3,400 봤었는데 갑자기 뭐 강원도 뭐 산불 일어나고 뭐 봉사하고 뭐 기사 뜨고 나서 뭐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이제 띄워주고 하면서 시청자 수가 몇 천대로, 그리고 유튜브도 구독자가 몇만이었는데 몇십만으로 훌쩍 떴죠. 그래서 이제 BJ 덕자가 최근에 갑자기 방송을 열고 저 이제 유튜브 안 할래요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 TV나 유튜브에 BJ 덕자의 팬이 많으니까, 팬도 가족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속사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불공정 계약이다. 이건 잘못됐어. Hate you. 덕형 아웃. 싫어. 회사 나빠. 갑질이야. 그러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어요. 여론을 등에 업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시크릿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도 예전에 뭐 계약을 해봐서 아는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이 뭐냐? 과연 BJ 덕자가 그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를 못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BJ 덕자와 턱형이 있는 그 회사와의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J 덕자가 왜 거기다가 사인을 했을까? 아까 어떤 분이 여기 계약서에는 없어도 잘해줄 거다. 뭐 이걸 믿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루 강아지 똥 싸고 똥이 굳어서 초콜릿으로 보여서 지나가는 행인이 먹고 똥떡으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사실은 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의사의 소견서와 똑같습니다. 개똥 초콜릿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BJ 덕자가 방송 스타일이 뭐예요? 약간 좀 어리숙하고, 뭔가 좀 순진하고, 그런 컨셉으로 하다 보니까 덕자는 몰랐을 거야. 덕자가 무슨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 덕자는 그런 욕심 없어. 팬도 가속이니까. 지랄하고 자빠졌네. 제가 백상현 기자와 관련해서 BJ 덕자를 취재한 결과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유명한 인기를 얻는 거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소속사에 계약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잡소리입니다. 누가 자기 더 유명해지고 소득 높아지는 거에 욕심이 없는데 누가 소속사와 계약을 합니까? 꼬신다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 계약서 내용에 문제점은 있어요. 그러나 속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BJ 덕자가 왜 그러면 턱형이 소속되어 있는 곳과 계약을 했을까? 그리고 계약 이후에 왜 유튜브의 구독자가 급상승했을까? 시청자 수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오롯이 BJ 덕자 때문이냐에 저는 퀘스천을 합니다. 왜 김이부나 악어가 양띵이 트레저 헌터 그 CJ MCN 담당 팀장이 만든 회사에 들어갔을까요? 할 일 없어서? 왜 할 일 없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마케팅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니까 급상승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BJ 덕자가 회사와 계약을 해서 얻는 게 없는 것일까? 자, 계약을 하고 나서 시청자가 급증하고 유튜브의 구독자가 급증했다. 그게 과연 BJ 덕자 혼자만의 능력이냐? 이거는 퀘스천이에요. 그건 소송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다 여기서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BJ 덕자가 과연 계약서 내용을 이해를 못했을까? MCN 계약서나 여기 기획사 계약서는 심플합니다. 기본 계약서예요, 대부분이. 거기에 수정해가지고 대부분 표준 계약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약 기간 5년이다. 요즘 대부분 다 5년 해요. 그러니까 7년, 10년, 15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표준 계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5년은 합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회사에서. 그러면 그 계약서의 내용이 다 공개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턱형의 회사가 어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줬는가가 중요한 거죠. 자, BJ 덕자가 말합니다. 자기가 원래 하는 유튜브가 있었는데 회사 계정으로 옮기라고 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존의 덕자가 운영하는 채널은 세팅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한 거죠. 그래서 회사의 시스템에 맞게 마케팅이나 구독자를 늘리거나 관리에 적합한 그 채널로 옮기게 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그걸 관리하고 운영을 하니까 그 마케팅도 하고 하니까 그 채널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협의가 있었겠죠. 자, 그거는 소송을 통해서 그 채널의 구독자를 그 숫자로 만들기까지 누가 기여도가 높은가를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채널의 소유권. 기여도에 따라서 충분히 회사가 소유할 수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편집자의 월급을 자기가 주었다. 근데 상당수의 MCN이 계약을 할 때 저작권 해결이나 마케팅이나 채널을 키워주는 부분이 있어서 수익을 쉐어하는데 편집자는 대부분 개인이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회사에서 편집자의 월급을 감당을 못해요. 숫자가. 왜냐하면 회사에서 고용할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서, 그러니까 고용 그 법에 의거해서 다 보장을 해야 됩니다. 4대 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다 지급하면 웬만한 MCN 회사도 운영을 못해요. 인건비로. 그렇기 때문에 따로 프리랜서로 그 소개를 시켜주거나 해가지고 BJ가 따로 계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나는 턱형을 비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편집자를 따로 쓰는 거예요. 회사가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그 정규직으로 월급도 줘야 되고 보너스 줘야 되고 퇴직금도 줘야 되고 4대 보험에 그 비용을 MCN 회사의 수익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턱형이 자기가 번 돈으로 소속 BJ들 그걸 해줄 이유가 없잖아. 자기도 돈 벌려고 회사를 운영하는 건데. 그래서 편집자는 개인으로 프리랜서로 계약해가지고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 회사를 만든 BJ 유튜버 경우에도 편집자는 프리랜서로 계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재택근무나 프리랜서로. 왜 그러냐면 정규직으로 뽑으면 나가야 될 고정 비용이 너무나 급상승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이 줄어들면 파산이 돼버립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 수익에 따라서. 최근에 노란 딱지 같이. 그래서 편집자의 회사 고용이 아닌 BJ와의 따로 계약은 많이 있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대부분의 여성 유튜버들이 문제 생기면 눈물을 보입니다. 그러면 팬들은 당연히 BJ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거는 계약서의 원본을 봐야 됩니다. 계약서의 원본을 봐야 되고 회사가 BJ 덕자 채널이나 마케팅을 위해 쓴 돈이나 어떠한 투자를 했는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회사가 까일지 안 까일지, 누가 까일지, 누가 문제가 있는지, 귀착 사유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BJ 덕자가 평균 시청자 수가 300~400명일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슈가 되고 누가 갑자기 떴잖아요. 갑자기 떴다는 거는 뭔가 외부의 힘이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외부의 힘이 작용해서 떴어요. 떴는데 지금 갑자기 계약에 대한 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냥 덕자가 그냥 활동을 하면 되는데 자기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근데 덕자 채널 가보면 그 영상의 퀄리티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강원도에서
뭐 농사 짓고 뭐 하고 그냥 그런 스토리입니다. 뭐 독특한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팬들은 좋을지 몰라도. 근데 그렇게까지 아프리카나 유튜브에서 관심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기를 얻고 나니까 소속사 갈등이 일어나는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게 어느 경우가 있냐면 그 유튜브에서 키즈 장난감 채널 운영하는 헤이진인가요? 그 사람이 캐리 언니로 유명해서 저희 조카도 맨날 캐리 언니만 봤습니다. 그 캐리 언니 있는 회사 전신에 제가 거기에 잠깐 일을 했었어요. 한 달인가. 그래서 그 캐리 언니의 오디션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 팀장이랑. 그래서 아는데요. 그때는 미진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인맥이 쩔어요. 인맥이. 뭐 진짜 유튜브 쪽 아는 사람 있고 M군 아는 사람 있고 뭐 언론사에 아는 사람 있고 그 사장님이 인맥이 쩔어요. 유명한 언론사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인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박이 났죠. 근데 나중에 캐리 언니가 엄청나게 뜨고 나서 소속사 분쟁이 있었죠. CJ로 다이아 TV로 넘어갔잖아요. 이런 경우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잘 모르니까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요. 회사에서 들어가려고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인기를 얻게 되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잘못이 지금 당장 BJ다 뭐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계약서가 공개돼야 되고 회사에서 투자 내역이나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적으로 한쪽을 깔 상황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자, BJ 달자가 유명하지 않았을 때 회사 뭐 어느 정도 뜨고 나서 계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불만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인지도가 올라가고 유튜브에 구독자가 늘어나니까 생각이라는 게 많아졌겠죠. 구독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네? 근데 내 이름 걸고 왔는데 왜 회사가 이렇게 많이 가져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회사가 이렇게 많이 가져가? 그게 BJ가 유명해지고 전체 수익이 늘어나면 그런 거예요. 자, 한 달에 10만 원 벌어요. 자, 여러분들, 자, BJ 덕자가 10만 원 벌어요. 5만 원씩 나누는 거 별일 아니에요. 없어도 그만이야. 자, 100만 원 벌어요. 50만 원씩 날아요.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자, 1000만 원을 벌어요. 1000만 원을 버는데 500씩 나눠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야. 금액이 커질수록. 이거 내 얼굴 걸고 하는 건, 근데 그건 정말 상식이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 TVN이 강호동을 섭외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호도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CJ에서 투자해가지고 막 마케팅 해가지고 구독자 늘어나요. 근데 강호동이 나 출연료만 받고 이렇게 너무 구독자도 많고 이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프로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계약서상에 딱딱 해가지고 자기가 보고 확인하고 그 수익만 배분 받으면 제대로 오면 나중에 TVN이 그 프로그램으로 유튜브 채널로 대박을 내든 안 내든 그거는 강호동이 신경을 쓸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애초에 계약 때 회사 채널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욕심이 없어야 돼요. BJ 달자가. 그게 상식이라고. 그렇잖아요. 기획사에서 이거 계약서에서 이거 해주겠다라고 그걸 보고 본인이 동의해서 했으면 그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30만이든 50만이든 100만이든 그건 BJ 달자가 욕심을 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회사에서 받는 걸 동의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BJ 달자는 자기가 회사가 가져간 것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수익을 5대5로 가져가고 있다. 편집자 월급은 자기가 줘야 된다. 그러면 편집자하고의 계약을 해지하고 싼 데하고 계약하면 되는 거잖아요.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그 편집자의 계약은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비용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저렴한 사람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부담이 되면 아니면 본인이 그 편집자를 해임을 하고 자기가 하든가. 그걸 회사의 책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계약을 자기가 사인을 해놓고 분명히 5대5로 하자고 자기가 동의를 해놓고는 편집자도 자기가 내겠다고 얘기해놓고는
편집자 비용이 부담되면 편집자를 바꾸면 돼요. 신인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본인 동생한테 야, 너 편집 기술 좀 배워. 예, 누나. 동생을 편집자로 하든가. 그런 사람 많아요. 가족들끼리 하는 사람들. 아니 그래야지 자기가 계약에 사인해가지고는 5대5로 나누기로 했는데요. 편집자 월급도 내가 내기도 그랬어요. 이게 뭐야? 눈물이 무기예요? 여성성이 무기야? 왜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받는 게 있으니까 주는 거에 대해서 계약을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여성이고 자기가 눈물 흘리면은 자기가 무조건 승리자예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계약에 동의해놓고 본인이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회사가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쪽 팬들은 무조건 계약서도 안 보고 자세한 내용도 기브앤테이크도 안 받고 그냥 여성이고 눈물 흘렸다. 나는 이 BJ 팬인데 용서할 수 없다. 턱형은 공공의 적이다. 과거에 회사 운영하면서 트러블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턱형 잘못이다. 회사의 잘못이다. 이건 잘못된 거란 거예요. 계약서도 까고 회사에서 BJ 덕자에게 계약서대로 아무것도 안 해줬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BJ 덕자만 혼자 노력을 했다. 그렇다면 불공정 계약서 위반이죠. 근데 5대5로 나누기로 한 게 그 불공정이에요? 덕자의 기존 채널은 최적화가 안 돼 있으니까 회사에 최적화 시켜서 채널을 1부터 다시 키우자는 게 그게 불공정한 거예요? 회사에서 마케팅이나 돈을 들여가지고 채널을 키웠으니까 회사 소유로 한다는 게 불공정한 거예요? 저 노는 대학 때 노는 대학 공식 계정은 회사 거였어요. 내 개인 계정은 내 거였고 그게 맞는 거예요. BJ 덕자님 그거 그냥 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어느 회사와 매니저먼트 계약을 했어요. 엔터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내 개인 그 전에 개인 계정은 내게 맞아요. 근데 회사와 계약하고 나서 회사에서 만든 계정과 SNS 계정은 회사 거예요. 연예인들도 똑같아요. 표준 계약서라면. 그걸 가지고 한쪽의 입장을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거는 정말 유치한 거다. 팩트 체크를 할 때. 자, BJ 덕자가 주장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회사가 계약서대로 안 해줬다. 이게 불공정이에요. 알겠어? 새로운 유행어입니다. 알겠어요? 그렇죠.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동의하에 작성을 했는데 턱형의 회사가 소속사가 계약서대로 이행을 안 했다. 이게 불공정이라고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익은 5대5로 배분한다. 채널은 회사의 채널을 이용한다. 그게 불공정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불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서대로 회사가 이행을 안 했을 때 불공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본인이 확인을 하고 다 했는데 한글로 써 있는데 그게 뭐 일본어로 써있어요? 건바와 계약서는 세우졌던 회사에게 유리데스. 절로 슈퍼갑질 BJ 꼬붕데스요. 일본어로 적혀 있었어요? 응? 일본어로 적혀 있었냐고. 아니면 중국어로 쉐쉐 또 회사 갑질 따와야 회사가 시진핑 너는 홍콩 따야 꺼져야 무조건 회사가 갑이다야 샤라샤라 따라가라. 중국어로 적혀 있었어요? 아니면 Russian German BJ all S company 슈퍼갑 S 주둥이 나불나불 샥둑샥둑 모든 게 내꺼 그랬어요? 아니면은 뭐 러시아로 적혀서요? 계약스키 회사 유리스키 BJ 블리스키 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외국어로 써 있었냐고. 아니면 북한 평양에서 인민군들이 총 들고 있는데 위대한 슈퍼갑 회사와 어림없는 BJ를 키워주기 위해서 정말로 극단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주셨다. 위대한 회사의 슈퍼갑과 대표는 절대적으로 BJ를 키워줄 것이며 BJ는 하늘이라고 생각하며 계약을 이행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옆에서 뭐 인민군들이 총 들고 있었냐고. 아니잖아요. 응? 한국어로 써 있잖아요. 한국어로 써 있는 계약서를 한국 사람이 읽고 이해하고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약서는 이행이 됩니다. 법원에서 무효화할 때까지. 근데 회사에서 약속한 거를 안 해줬다가 아니라 홍진영도 그렇잖아요. 홍진영이 최근에 뭐라 했어요? 회사가 약속한 대로 안 해줬어! 그러가지고 계약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 회사가 약속한 거를 이행을 안 한다. 내가 다 한다. 이 계약을 왜 하냐? 이럴 때 불공정하고 다 잘못됐다고 눈물에 호소를 해야지. 계약서 작성할 때 한글로 작성한 걸 사인해 놓고는 5대5로 나누기로 했어요. 편집자 월급은 내가 내주기로 했어요. 회사 유튜브 계정은 회사가 가져가기로 했어요. 뭐야 이게? 뭐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뜨고 나서 엄청나게 인기 올라가고 수익이 늘어나는데 5대5로 나누는 게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계약서 때 회사에서 계정 따로 만들어가지고 마케팅해서 키운 거를 회사가 가져간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계약할 때 편집자 월급을 자기 거 편집하는 거 회사에서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회사에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 프리랜서 계약이든 본인 계약해가지고 월급 주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편집자가 부담되면 잘라버리면 돼요. 뭐 그런 규정이 없다면 편집자 잘라버리고 본인이 그냥 잘라서 올리세요. 그렇잖아. 아니 그 의무 규정이 계약서에 편집자는 반드시 고용해야 된다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자기 뭐 다시 보기 전체 다시 보기 잘라가지고 올리면 돼요. 덕자와 덕돌이의 뭐 개구리 잡기, 덕자 가마솥에 치킨 튀겨 먹기. 본인이 그냥 잘라가지고 올리면 돼요. 그게 사항이 없으면. 근데 만약에 계약서에 편집자는 반드시 고용해야 된다. 그럼 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편집자 안 쓰면 되지. 부담되면. 자기가 잘라서 올리는 사람 많아요. 대충 그냥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무료 편집기도 있고. 동생 뭐에 있으면 동생 그 어린 동생 있더만. 동생한테 부탁을 하든가. 동생 너 페이 줄 테니까 편집자 정도 아니 가족끼리 나눠 갖는 거니까 어차피 용돈 줄 거. 아 그러면 되지. 편집자 고용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근데 편집자를 계약할 당시에 자기가 하기로 했다고 해놓고는 그게 불공정하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자, 팩트체크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BJ 덕자와 턱형과의 문제다. 턱형 마음에 안 들어요. 예전부터 막 동물 가지고 막 방송하고 이용해서 방송하기 위해서 비판 기사도 썼고 턱형 편이 아니라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텐션 완전 좋네. 유신 꿀잼. 유신은 그래서 사랑.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성추행범은 극혐. 본인이 잘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BJ 덕자가 이걸 계약서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료 드릴 테니까 계약서 좀 검토해보라 그러면 변호사 선생님이나 그 사무장이 봐요. 이거 잘못됐네. 이거 고치세요. 이건 불공정이야. 울 준비해야 돼. 몇 개월 후에. 지금이니? 지금 고쳐야 되니? 한다고요. 예?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일정의 수수료 주고요. 계약서 그 몇 장짜리 검토해달라고 그러면 법무사나 변호사가 다 검토해줘요. 아니면 사무장이. 예? 이게 잘못됐니? 다 해준다고. 몇 푼이나 든다고 그 상담료가. 자기가 모르겠으면 그래야 돼요. BJ가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 들어가야지. 나도 이제 인기야. 나도 이제 탑 BJ 될 거야. 자기가 사인해놓고 수익을 5대5로 나누세요. 편집자 월급은 내가 내래요. 뭐야 이게? 장난하는 거야 지금 우리랑? 눈물의 쇼야?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BJ 얘기하면 자 마지막으로 내가 또 팩트 체크를 할게요. 마지막 방점을 하겠습니다. 왜 BJ 덕자가 소속사랑
법적 공방을 하는데 아프리카 TV에서 도와줍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자, 보세요. 자, BJ 덕자가 300, 400명 볼 때는 가만히 있다가 구독자가 30만이 되고 몇십만이 되고 시청자 수가 몇천이 되니까 왜 갑자기 논란이 일어난 다음에 갑자기 아프리카 TV에서 도와준다는 겁니까? 이해가 되세요? 베스트 BJ, 파트너 BJ도 아니고? 예? 왜 아프리카에서 갑자기 도와준대요? 자, 이거와 비슷한 사건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로이조가 어제 결혼했죠? 예. 로이조가 어제 결혼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BJ 로이조가 그렇게 역캠을 깠어요. 평소에. 역캠을. 근데 역캠 방송과 결혼을. 정말. 아니 그렇게 역캠을 비판을 많이 했어 로이조가. 하는 거 없이 많이 벌어간. 하여튼 역캠박을 그렇게 비판을 했던 로이조인데 세상에 역캠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 그 GE 엔터테인먼트 쿠티비 사태 아시죠? GE 엔터테인먼트라고 이제 쿠티비 사태. 그때 로이조가 이중 계약 논란에 휩싸였거든요. 원래는 GE 엔터테인먼트 그 러너교 쪽하고 로이조하고 라이벌이었어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GE 엔터테인먼트가 욕심을 내 가지고 롤 쪽 유명 BJ들을 다 포섭하려고 로이조하고 계약을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로이조가 계약금 현금 뭉치를 들고 사진 찍는 걸까지 찍었어요. 근데 로이조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아프리카 TV 파트너 BJ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중 계약 논란이 돼가지고 저희가 단독 보도로 서버가 다운됐어요. 홈페이지가. 그 롤 쪽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뉴스 커뮤니티에서 단독으로 기사가 떴다고. 그래서 로이조가 현금 따발 들고 사진 찍는 것까지 나가가지고 로이조가 그 자기 그 법률 대리인으로 저한테 내용 증명까지 보냈어요. 그거 안 내리면 법적 조치하겠다. 나 안 내렸죠. 조치 안 하더라고요. 아니, 합법적으로 취재해가지고 올린 건데. 그래서 그때의 상황에도 논란이 됐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방송은 아닌데 최고다 윽박. 그쪽은 이제 이중계약은 아닌데 최고다 윽박도 하여튼 구설수가 좀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BJ 덕자도 이 BJ가 왜 이렇게 뜨지? 그런 매력이 있나? 퀘스천입니다만 아무튼 뭐 순수한 매력이라고 하네요. 저도 좀 순수한 매력으로 방송을 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저 영구예요. 오늘 된장찌개에다가 김치찌개를 말아서 먹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래나? 악플만 달리죠. 자, 아무튼 내가 알 수 없는 뭔가 매력이 있겠죠. 아무튼 그렇고, 자, 오늘 그 BJ 덕자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동안 인터넷 방송을 한 사람으로서의 시선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BJ들 계약할 때는 좋다고 하고 나중에 뜨고 나면 말이 바뀌는다. 회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 BJ가 바뀐다. 그리고 불공정하다는 것은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하는 거다. 한글로 적힌 계약서 읽고 사인해 놓고는 무슨 외국인처럼 행사하냐. 그리스는 안 돼요. 제가 이게 계약서 한글을 못 봤어. 이건 불공정이에요. 외국인이 그런 말 하면 나 이해를 하겠어. 외국인이 나와가지고 로버트 할린데요. 제가 약 먹느라고 한글을 많이 몰라요. 뭐라고 썼는지 모르고 사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인이 한국 회사랑 계약을 할 때 계약서가 자기가 외국인인데 뭐 영어나 이런 걸로 안 주고, 원래 외국인들 계약할 때는 두 개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영어하고 그 다음에 한글로 된 거, 아니면 영어로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외국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하고 한국 계약서를 썼는데 자기가 사인해놓고 그게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아이러니하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팩트 체크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방송에 구독자가 10,000명이냐? 안 키웠으니까.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TV에 남았으면 제가 지금 10,000명이겠습니까? 저는 사이트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다른 유튜버들이나 BJ랑 다른 점이 뭐냐면 저는 언론사 사이트를 운영해요. 내가 왜 유튜브 크면 좋겠지만 요즘 노란 딱지 때문에 구독자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봐봐요. 이화한 100만 가까이 있으면 뭐해? 노란 딱지 때문에. 새로 만들었잖아요. 새야. 몇십만이면 뭐예요? 노란 딱지 때문에. 노란 딱지 붙은 구독자 100만 몇십만, 그런데 수익 방원. 그럼 뭐해? 요즘은 뭐 100만 80만 좋은 거 아니에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만 받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노란 딱지 때문에. 지금 세아도 새로 만들었고 다 이슈왕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몇십만이면 뭐해? 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백상현 기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속 좁은 놈들입니다. 내가 지금 백상현 기자 때문에 그런다. 내가 근거를 제시 안 했어요? 근거를 다 제시했잖아요. 이상하다고. 계약서가 외국어로 돼 있었냐? 계약서 내용을 이행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계약서 내용을 이행을 했는데 자기가 인기를 얻었다고 해서 갑자기 조건이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계약서 까고 턱형 회사 소속사에서 어떤 일을 해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BJ가 여자고 BJ가 눈물 흘리고 BJ가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 팬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덕자 편드는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회사에서 계약을 하겠어요? 모든 연예기획사나 모든 MC에는 그럼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계약서를 왜 쓰는데요? 경험에 나와서 나도 계약서를 써봤기 때문에 계약서를 왜 쓰는데요? 사람 말이 변화할 수가 있으니까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BJ 덕자가 계약을 하고 회사에서 계약서에 적힌 대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송에서. 근데 그런 내용 없이 5대5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내가 편집자 월급 주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회사 채널 회사에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계약대로 이행하는 건데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BJ 편만 드냐고 내 말을. 그러면 회사 다 망해야 돼요. 누구 말대로 이거는 그러면 회사가 계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BJ와 회사가 서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쓰려고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 쓰는 대로 수익 배분 5대5로 했으니까 회사가 도둑놈. 계약대로 편집자 비용은 BJ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회사가 도둑놈. 개인 계정으로는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회사 계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키웠는데 회사가 도둑놈.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사라는 존재가 도둑놈인 거예요 다. 엔터 회사나 MCN 회사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주의인데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거지. 회사 계정을 회사가 가져가는 게 불공정해요?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면 자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자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JTBC에서 아나운서로 있었던 장성규 있잖아요. 장성규 유튜브 채널 하지 않습니까? 거기 수익이 20억이래요. 근데 한 건당 출연료 100만 원 받는데요. 그럼 장성규가 이건 불공정 계약이야. 20억에서 10억을 내놔라. 그럼 뭐라고 했어요? 그쪽 바닥에서 미쳤네라고 그래. 장성규의 채널이 대박이 난 거는 마케팅, 홍보, 제작 여러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그 장성규 채널이 뜬 거예요. 그 채널이 한 달에 20억을 얻는다고 해서 그 20억의 뭐 상당수를 장성규가 가져간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청자분이
그 비교된 예시를 하는 게 그 채널이 회사 채널이라고 밝혔으면 그 회사 채널인 거예요. 5대5로 나누기로 했으면 그렇게 나누는 거고요. 장성규 채널 수익이 20억이래잖아요. 근데 1회 회당 100만 원 받는 데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 도대체. 그럼 장성규가 야, 내 이름 걸고 왔는데 20억 벌었는데 왜 회당 100만 원밖에 안 줘? 더 내놔.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계약 사인해 놓고. 제발 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20억씩이나 버는데 그게 장성규 때문에 다 번 거냐는 얘기죠. 그 채널 운영하는 것이. 회사 채널이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걸고 했다고 해서.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유신님은 회사 없고 개인 계정인가요? 저희는 따로 계약한 거 없어요. 제안은 많이 받았는데 저희는 따로 계약한 거 없고 사자TV 제 회사 사자TV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채널에 대해서. 그래서 인기가 없죠. 야, 이건 우프다, 야. 아이씨, 인정하면서, 아이, 씁쓸하네. 아이, 저희는 사자TV 소속이라 구독자가 10,000명이다! 됐냐? 이 쿠라질리아야. 네. 정확한 겁니다. 저희는 관리해주는 곳이 없어요. 내가 관리하니까, 이렇게 10,000명이에요, 그나마.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제안 받았어요. 저희 팟캐스트 팟빵 라디오 가 지금 1년 하보니까 잠깐만 다시 한번 조회해 볼게요. 저희 그 팟캐스트 팟빵 채널이요. 돈은 많이 못 버는데 잠깐만요.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팩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셨으니까 저희 팟빵 라디오 채널이 수익은 많이 없어요. 광고가 많이 붙진 않아서. 자, 근데 조회를 해보면요. 지금 1년까지도 아닙니다. 올해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잠깐 봅시다. 10월 20일까지 한번 조회를 해봅시다. 최근까지 1년은 안 되고. 재생이 뭐야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월별, 일별, 주별 30일까지밖에 안 되나? 잠깐만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하기. 저희 그 팟빵 라디오 그 수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일시 100, 1000 이거 최소로 안 된 것 같은데? 뭐야 이 시스템이 거지 같네. 시스템이 거지. 잠깐만요. 팩트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월 20일까지. 올해 팟빵 재생수가요. 일시 100, 1000만, 197만 3,444회예요. 200만. 팟빵 라디오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97만 3,444회입니다. 뭐 유튜브에서는 100만 넘고 몇십만 넘는 거 많지만 팟빵 라디오에서는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라디오만. 그러니까 유튜브나 영상 빼고. 유튜브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죠. 근데 이 MCN 비슷한 쪽에서 계약 요청이 왔었어요. 팟빵 쪽 뉴스 가기 계약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아직 연락은 안 했어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들이 유명한 뭐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계약을 했다고 자랑을 해놨더라고요. 실제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알아보려면 알아보십시오. 뭐 캡처해서 올릴 수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그 자유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새로운 사실 오면 제보해 주세요. 자, 최근에 이제 유신의 적들이 이제 패배가 하니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협박해도 안 통하니까 저희 그 정읍의 고향에
이제 76살, 76세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세요. 근데 어머니를 찾아가겠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진을 찍어서 협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글 계정으로 자기들은 안 잡힐 거라고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에 방을 만들어 가지고 협박을 계속 하기도 하고,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사진을 포함해 가지고 협박이 메일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고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또 노출이 되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오늘은 뭐 너희 어머니 호수까지 알아냈다, 찾아간다, 막 이렇게 협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예전에 김인님도 협박을 당했어요. 이런 협박을. 근데 김인님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고통도 많이 당하고 많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저는 이미 이런 협박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협박을 하면 굴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럴 줄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은 CCTV가 다 돼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서 사진을 찍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주민들이 주차를 해요. 자기 그 집 앞에다가.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은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읍도 주요 골목마다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있어서 본인은 절대 안 잡힐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할게요. 그쪽에서 또 회피 수단으로 쓸 수 있으니까 계속 저 메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머니를 찾아간다, 어머니를 뭐 만나러 간다, 뭘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협박 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뭐 제가 그들에게 굴할 가능성은 제로고요. 저도 그거에 대한 대응 조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협박범에 대해서는 타협점이 뭐 하나도 없습니다. 예외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자료를 해서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는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고, 저의 그 안티 채널에 대해서도 유튜브 측에 신고를 해서 조치를 취했고, 잡든 안 잡든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저희 어머니 협박하면 유신이 안 할 거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클린 유시 캠페인 12년째 하고 기자 언론사 운영 9년째 하면서 그런 거 협박에 굴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저희 그 가족들 협박한 거에 대해서 꼬리가 길면, 그러니까 선을 넘어가면 안 됐었어요.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걸 오프로인까지 끌고 왔을 때는 이미 범죄로서 누굴 믿고 그런 범죄의 행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 나이 드신 어머니 협박한다고 해서 내가 뭘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범죄자와 타협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멕시코도 아니고 홍콩도 아니고 법치국가에서 실행을 했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니까요.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는데 말귀를 못 다들었어요. 협박의 구체성,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단톡방에서 공모를 하고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화이팅. 아이구야 히히히릿. 네, 남자 익명님 3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 단톡방에서 모의하는 내용을 다 제보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단톡방에서 모의하는 내용들,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실행을 했기 때문에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집단으로 한 거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죠. 자, 턱형 사건은 앞에 했으니까 재방송으로 보세요. 길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협박범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정읍경찰서도 할 거고요. 아무튼 진검승부를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협박을 한다면 어차피 영상에 찍힐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도명 사장 그 가게 앞에서 1인 시위하고 뭐 아파트 앞에서 1인 시위 했기 때문에 가족을 건드렸다고 하는데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 이도명 사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이도명 사장하고 그 아내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 아내분은 그 호두파이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알고 계시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 아드님은 군대에 계시고 따님은 다른 지역에 계시고, 그렇죠? 그 아들 휴가 나왔는데 아들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족을 건드렸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정당성이 부여될 수가 없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BJ 찬이 사건 엊그제 제가 그 팩트 체크를 했었는데 BJ 찬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지금 BJ 찬이 잡힐까봐 불안해하는 아프리카 남자 BJ들이 있습니다. BJ 찬이가 그 여자친구 상해 사건 때문에 구속영장 그 청구되기 전에, 그 실행되기 전에 뭐 도박 사건, 마약 사건도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해요. 근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찬이가 잠수 타기 전에 내가 마약할 때 다른 남자 BJ들이 있었다. 자, 그러니까 아마 다른 그 같이 있었던 남자 BJ들은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꾹꾹 숨어라. 그래서 자기 유튜브 계정하고 SNS 계정까지 처분하고 잠수를 탔는데, 그러니까 찬이가 만약에 붙잡히면 본인 양형에 또 우리나라는 플리바겐이 통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뭔가 불면 찬이 잡힐까봐 잠 못 자는 남자 BJ들이 있다고 해요. 찬이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중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잠수를 탔어요. 자기 뭐 그 여자들, 거기엔 여자들도 있었고 남캠들도 있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잠을 못 자고 있을 겁니다. 몇 명은. 그러니까 찬이 안 잡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뭐 그 자금 떨어질 때까지 얼마나 숨어 있겠어요? 숨어 있어봐야. 자, 그리고 정경심 진단서, 조국 아내인 정경심 진단서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검찰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백지 공소장. 근데 재판 자료를 원래 줘야 돼요. 공소장에는 뭐 자료를 줘야 되는데 검찰에서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재판을. 그래서 재판부에서 2주 안에 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2주 안에 줘라. 그 만약에 그걸 못 주는 거면 사유서를 제출해라. 윤석열 검찰 큰일 났어요. 최순실 됐어요. 아, 큰일 났네. 정치 검찰 다 죽었네. 그런 상황이고, 무슨 진단서 가리고 냈더니 뭐 어디가 이렇게 난리. 왜냐면 검찰에 자꾸 흘리니까. 정경심 쪽에서 왜 검찰한테 자료를 제대로 못 주냐면 다 흘려요, 언론에. 그러면 그 또 병원 찾아가 가지고 난리 칠 거 아니야. 그럴 경우에는 자료를 비공개로 판사한테 제출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검찰이 다 그냥 까발려 버리니까 뭐 얘기만 나오면 다 까발려 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정경심 변호인 측에서는 못 믿겠다는 거죠, 검찰을. 자, BJK 설리. BJK가 이 설리 씨가 살아있을 때 그 리얼 영화를 하면서 볼 게 그것밖에 없다. 근데 뭐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책임을 지면 계정을 삭제하세요! 뭔 책임을 지는데 계정을 삭제를 하든가. 아니, 자매 그 유린한 사건도 책임진다고 하더니 쉬다가 오더니 뭔 책임을 져서 지금까지. 자, 이은재 의원님, 아니 도대체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사퇴하세요! 네. 아니, 책임을 지는 거면 유튜브를 계정을 삭제를 하든가. 자매 그 속이고 사귄 거 논란 일어나니까 계정 숨겨놓고는 탈퇴 못하게, 구독 해제 못하게 그래놓고는 숨겼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나타나고. 뭔 책임을 졌는데 지금까지. 아프리카 서수길이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진짜 이런 많은 논란에 책임을 지려면 유튜브 계정 삭제하고 아프리카 TV 계정 탈퇴하면 인정. 반성하는 거. 쥐뿔이나 조용해지면 다시 와가지고는 뭐 끄떡끄떡하면서 별풍선 수금하면서 뭔 놈의 반성, 뭔 놈의 책임.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묻기 전에 본인이 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노랜 버핏 뭉쿠와 샤갈 사건. 비공식적으로 지노랜 버핏 쪽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이걸 성추행 사건이라고 하지 말아달라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버핏 뭉쿠 사건으로 했는데 뭐 내용은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상관이 없는데 일단 뭐 지노랜 버핏 진해 제국에서 외교 사절단을 통해서 아직 뭐 조사도 안 받았는데 이 성추행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부 받아들여서 방제만 버핏 뭉쿠 사건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성추행 사건이라고 방제를 넣으면 노란 딱지가 붙어요. 그래서 지노랜 버핏은 본인의 외교 특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걸로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구글 유튜브의 노란 딱지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진해 제국 특사가 뭐라고 내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다음은 홍콩 시위. 지금 홍콩에서 시위가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는데 백색 테러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뭐 리더 백색 테러 있었던 것도 그런데 지금 거기 시위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다음에 야당 그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백색 테러가 사실상 홍콩이 고담시가 돼버렸어요. 뭐 화염에 휩싸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홍콩의 부유층이나 중산층들은 뭐 해외로 이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아시아의 별이었던 아시아 부흥의 상징이었던 홍콩이 우리가 뭐 기쁜 일 있을 때 홍콩 간다, 홍콩 보내줄게 뭐 그러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홍콩이 고담시가 돼버렸어요. 이제 홍콩이 아니라 고담으로 불러야 되는. 이제 거기에 홍콩의 재벌 중에 한 명이 이제 슈트를 제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 배트맨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참 이 시진핑의 오판이라고 봐요. 그런 중국이 만들려고 해도 홍콩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돈을 투자한다고. 그게 영국의 그 통치 아래에서 그 홍콩이 만들어졌으면 그 홍콩을 자유롭게 운영하면서 이득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시너지 효과를 그 홍콩을 중국화 시켜보려고 하니까 그 몇십 년 동안 민주주의에 익숙해서 사는 홍콩 사람들을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하니까 공안 위주에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진핑의 오판이다. 지금이라도 홍콩은 자유롭게 놔두고 홍콩을와 중국과의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걸로 가야지 강제적인 통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별의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조건 대만을 강제적으로 나라로 인정 안 하고 막 협박하고 그럴 게 아니라 차라리 대만을 하나의 그 국가로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류를 하고 서로 유화적으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통일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중국의 방식은 너무 이거는 우격다짐이야. 우격다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하나의 중국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한테 사회주의 공안 통치를 받아들이라면 받아들이겠냐고. 그건 시진핑의 오판이다. 자, 그리고 로이조가 결혼했어요. 로이조 아까 얘기했다시피 역캠을 그렇게 비판했는데 역캠과 결혼하는 심각한 인생의 오류 발생을 시켰습니다. 로이조도 막 전성기를 누리다가 경품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훅 갔죠. 그 신라 호텔에서 뭐 한 비용이 소문에 의하면 2억 가까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비용의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라 호텔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치죠.
자, BJ 열매가 3개월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폭로전의 핵심인데, 근데 그 폭로가 진실인가 아닌가에 논박이 있어요. 어그로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고, 왜냐면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실체가 없으니까. 자, 최근 군 의혹은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서 서초경찰서에 수사 중입니다. 최근 윤수리 그 키스 사건은 강남경찰서 담당인데 연락이 없어요. 요즘 강남 경찰서가 버닝썬 때문에 타고 있다는 말. 연락이 없어 강남 경찰서에서 연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최근 군 의혹은 원래 이번 주에 조사받기로 했는데 제가 일정이 겹쳐가지고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차례. 자, 에디린 트위치에서 알몸 노출이 되고 숨겨왔던 남자친구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퇴 선언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쪼르륵 다시 복귀를 했어요. 완전 알몸 노출을 했는데 근데 그 한 달 동안 자기 관련된 영상이나 기사 삭제에 올인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 애들이 남자친구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메일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거를 내일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위치 TV 애들인 관계자가 보낸 메일의 전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반성을 하고 자숙을 한 게 아니라 자기 관련된 자료들을 삭제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애들인 한 달간 활동 안 한 한 달간의 진실을 팩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클로. 자, 우겼죠. 이거 위안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며칠 버티다가 결국은 폭망해서 그 논란이 됐던 그 광고 영상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일본 불매 운동의 그 예민함을 알면서도 유니클로 코리아에서 감히 일본 자막에는 없는 내용을 자막을 넣어가지고 우리 국민을 새우 젖처럼 봤는데 우리 국민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죠. 분석력이. 그렇다가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만들었다가 결국은 내렸습니다. 근데 영상을 내릴 게 아니라 한국에서 제품을 내리세요. 한국을 떠나거라 유니콜로. 제발 좀 후쿠시마로 본사로 유니클로 코리아의 본사 그 회사 위치를 후쿠시마 원전 안으로 이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방제에 있는 내용을 무려 1시간 동안 11시 20분부터 0시 26분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까 어떤 놈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그로라고 그랬죠. 저 어그로 끌지 않습니다. 1시간 동안 방제에 있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일이 집회일이죠. 아직까지 뭐 큰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이죠. 낮 12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집회가 있습니다. 집결은 부천 휘트니스 헬스 프라자 앞에서 일단 집결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오렌 버핏 진현기의 집 앞에도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미리 알려주시고요. 평일이라서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집회니까 꼭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제목은 도중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트위치도 그렇고 팝콘 TV도 그렇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드래곤 한단 조기 전역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아무도 군대 안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갔다 왔고 뭔가 명확한 특혜 의혹이 나오지 않는 한은 비도 그랬었고 뭐 지드래곤도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드래곤 단독으로 세계적인 인기가 있어요. 거의 뭐 방탄소년단의 버금가는. 방탄 팬들이 인정을 안 하겠지만 사실상 빅뱅이 있었지만 지드래곤의 인기가 사실은 뭐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군대는 갔잖아요. 근데 내부에서 제대로 성실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논쟁은 있지만 명확한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라고 하기에는 아이고야 헤렛 일쿵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전 뭐 깔 거 두려운 거 없어요. 내가 무슨 뭐 GD한테 이론 한 푼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를 얻고 일단 군대를 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군대 내에서 특혜를 받은 게 있다면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라고 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겠지만 뭐 특혜를 받았다, 뭐 얘기만 있는 거니까. 자, 그렇습니다. 일단 뒤에 있는 물고기부터 풀어줘라. 열대어예요. 풀어주면 얼어 죽습니다. 뒤에 있는 애들은 겨울에 히터를 넣어가지고 온도를 조정을 해줘야 사는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을 풀어주면 얼어 죽죠.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함부로 물고기를 무단 방류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키우는 물고기를 이렇게 방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쟤네들은 열대어라서 겨울에 26도 이상을 히터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강이나 이런 데 풀어주면 얼어 죽습니다. 쟤네들은 자, 유튜브 뉴컷 채널 구독하기, 알림 체크,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열심히 해주시고 벌금을 왜 물어요? 법인데, 환경법인데. 너무 잘생겼으면 집문서를 입금하세요. 요새 후원이 가뭄이라서 오늘 800명 돌파했어요. 네. 아까 900명 가까이 갔던 것 같은데 아까 피크 타이밍에 아까 BJ 덕자 팩트 체크하는데 갑자기 전체 시청자가 급상승하면서 지금 900 가까이 간 것 같아요. 팝콘 TV, 유튜브, 트위치 TV, 팟빵 라이브까지 해가지고 900 가까이. 원래 평균 700 보는데 오늘 200 더 보셨습니다. 200. 근데 아까 너무 재밌다고. 원래 유신의 팩트 체크가 이렇게 영양가 있습니다. 근데 가뭄이에요. 저도 가면을 쓰고 컨셉을 좀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슨 모두가 안티예요. 덕자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계약서 내용과 계약서 이용 내용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없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확한 내용은 그 계약서 내용과 그리고 계약서 이행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공개 안 한 상황에서 BJ 덕자나 턱형 말만 믿고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계약서를 사인할 때 BJ 덕자가 심신미약이었다든가 아니면 계약서가 외국어로 작성돼서 그게 아닌 이상 정상적으로 한글로 된 계약서를 한국 사람이 확인을 하고 사인을 했다면 계약서 자체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단은 계약서 내용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계약서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계약서에 약속된 회사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게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계약 불이행으로.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상 힘든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임방신선님 어서 오세요. 이화는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 경품 사기부터 시작해서 나 이화는 뭘 당해도 나는 그렇게 경품 준다고 해놓고 안 줬는데 당당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사과문이랍시고 유튜브에다가 올려놨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가 경품 주기로 하고 사기 쳐가지고 구독자 늘려놓고는 경품 안 준 거를 얘기를 해요. 경품 안 줬다. 앞으로 잘하겠다. 제일 황당한
황당한 경우고 로이조는 나는 모른다. 직원이 그랬다. 그러니까 이완 같은 경우에는 경품 안 줬다. 앞으로 잘하겠다. 끝. 로이조는 직원이 그랬다. 믿었는데. 복염은 그냥 모르쇠. 사실은 복염은 운이 진짜 좋은 거죠. 컴마왕하고의 그 관계에 있어 저희가 취재를 하다가 컴마왕 사장이 협조를 하려고 했는데 복염 측에서 상대하지 말라고 그래서 취재 협조를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 복염 쪽도 이 경품에 대해서는 의혹이 너무 많아요. 컴마왕 컴퓨터 이벤트에 대해서. 근데 로이조나 이화는 후폭풍이 셌는데 복염은 잘 넘겼죠. 컴마왕 사건을. 계정 남의 것 관리 불법 아닌가? 회사 거잖아요. 남의 거 관리가 아니라 회사 거.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의 계정이 아니라 회사 계정을 따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복염은 건들지 마라. 유신의 뉴스 가기에서 치유의 법권은 없습니다. 유튜버와 KMC에 간 수익 배분 비율은 보통 7대3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5대5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MCN 측에서 영상 편집자를 고용해 주는 게 일반적이라는 게 없어요. MCN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공정 계약을 못 봐서 그래요. 불공정 계약을. 그 성인방송 엔터에서는 불공정 계약이 넘치는데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계약서도 못 봤으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비율에 대해서 MC에는 7대3으로 보통이라는 게 없어요. 건 바이 건이기 때문에 BJ마다 다를 수 있어요. BJ마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영상 편집 고용자를 고용해 주냐 안 주냐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무튼 그렇고 갑자기 왜 지노래버핏이 이 방송 보고 있어요? 중국은 소수민족이 많은 국가라서 제2, 제3의 홍콩이 연달아 나올 우려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작은 소수민족이 독립한다고 칩시다. 영향력이 셀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 그 작은 소수민족이 독립을 한다고 해서 재정이 독립이 되겠어요? 뭐가 독립이 되겠어요? 솔직히 자유는 찾을 수 있겠지. 근데 자유는 찾는데 독자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다른 나라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종속되든가. 다른 힘센 나라에 원조받고 종속되는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 소수민족의 독립을 지지를 해요. 근데 현실은 다르다는 얘기지. 중국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오롯이 독립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없는데 뭐가? 독립적으로 다 이제 외교도 하고 국방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과연 그들이 그걸 할 수가 있을까? 예전에 영국이나 프랑스에 독립한 그 작은 국가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외교나 국방은 의존하고 있잖아요. 영국과 프랑스에.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 있는 독립이어야 되지 무조건 독립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나요 또. 내전. 그러니까 독립을 시키려면 계획적으로 플랜을 잡아가지고 유엔이나 이런 데서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평화의 주군이 파견이 된다든가 그래서 유지가 돼야지 그냥 대책 없이 독립했다가는 결국은 다른 강대국의 치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게 약소국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박근혜 때까지는 오바마 지시를 따랐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때까지도 오바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죠. 실제로 일본한테도 그렇고 지금 일본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IMF 때도 그렇고 일본이 한마디 하면은 벌벌 떨었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지금 아베가 당황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알아서 기어야 되는데 기질 않고 할 말을 하니까 지금 아베가 아베둥절 상태예요. 그렇다고 번복하기도 자존심 상하고 그럴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은 반드시 필요한 나라인데 만약에 한국하고 틀어지면 미국이 손해거든요. 무기 사줘. 그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고. 만약에 한국이 야 우리 이제 중립이야 하고지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면 제일 손해 보는 사람 미국이에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손해 볼 게 없어. 동북아에서 무조건 미국 편이었던 한국이 중립외교 하겠다고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는 땡큐죠. 미국은 큰 우방을 잃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중립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편드는 것도 아니고. 일본도 비상이죠. 일본도 비상이에요. 방어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우린 중립이다. 일본 침략해도 우린 안 도와줘. 끝. 끝이. 야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 침략해도 우리는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우린 중립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본은? 불바다 되는 거예요. 미국이 도와주는 것도 트럼프는 국익에 도움 안 되면 안 도와주잖아, 지금. 우방이라도. 지금 아베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중립 선언한 건 아니지만 자, 그러한 거고 버핏과 님이 줄다리기 하면서 항상 이득인가요? 그래서 내가 뭔 줄다리기를 해요? 난 주네 버핏하고 줄다리기 안 해요. 제가 소신껏 비판하고 행동하는 거지 무슨 줄다리기를 해요? 그럴 시간 없습니다. 바빠서. 오늘 일요일인데도 그렇게 바빠서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 안정권과 버핏이 다르군요. 안정권과 버핏이 다르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죠. 제가 모든 유튜버들을 신경 쓸 수는 없으니까. 아니 하나라도 제대로 처리하고 나서 다른 유튜버를 신경을 써야지. 아이고야 히릿. 네, 흥신소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잠재적 큰손 10월 22일 집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숙과 반성이 없는 자에게 기회와 용서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잠재적인 큰손은 신뢰가 안 가는데요. 잠재적인 큰손은 신뢰가 안 가고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근거 없는 윤석열 총장 모함 기사 정말 충격이네요. 당해보라는 거죠. 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너도 한번 조국처럼 당해봐라. 그런 효과가 아닐까. 구맥진 큰손이에요? 글쎄요. 큰손은 그 정도로 큰손이라고 안 해요. 자, 후원 가뭄인데 자꾸 후원에 간섭하는 분들은 차단입니다. 천주교가 진리를 쫓는 거 아닙니까? 뭔 소리야 저건 또.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천주교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전 종교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시사 토크 하는데 뭐 굳이 종교 얘기, 뭐 종교 개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과세라든가 세금 내는 거라든가 분명 잠재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방송은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피곤하네요. 오늘 일요일인데도 쉬지도 못하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고 여기 저기 여기 돌아다니고 아주 힘든 하루를. 자, 종교 때문에 세계 정세가 힘든데, 그러니까 저는 신이 아닙니다. 막 능력이 엄청난 것도 아니고 선택과 집중. 지노렌 버핏을 다루면 지노렌 버핏을 마감을 하고, 부배를 다루면 부배를 마감을 하고, 그때그때 사건에 따라 다룰 수는 있겠지만 저는 막 그렇게 엄청난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정관도 하고 전열한 버핏도 하고 누구도 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저희 여력이 안 돼서, 능력이나 여력이 안 돼서
여기하고 저기하고 저기하고 여기할 능력이 안 돼요. 자기의 현실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주제 파악을. 그래서 내가 진오렌 버핏 지금 아직 결론도 안 냈는데 다른 유튜버들 한다? 그건 진오렌 버핏에게 좋은 거겠죠. 당신을 알아가는 중이에요. 왜 지금은 인기곡을 들려드릴게요. 진입 뮤직을 종료합니다. 또 기가진이가 또 음악을 틀어서 테러를 했어요. 그 나는 내가 뭐 유명한 사람이든 아니든 하나 마무리 해놓고 나서 다른 걸 신경을 써야지. 내가 여러 사람들 상대하면 나는 어떻게 죽으란 얘기잖아요. 내 체력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확실하게 종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BJ들도 사건 터지면 다루겠죠. 근데 아니 제대로 하나도 처리 못하고 다른 거 신경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선택과 집중. 사자TV처럼 작은 곳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언론사들이나 이런 데도 동시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걸 완벽하게. 저희같이 작은 곳은 선택과 집중이 필수예요. 살아남으려면. 1인 시위 님의 말이세요가 뭔 소리예요? 정읍쇼에서 그놈이구만 또 와서 결국은 안녕히 가세요. 1인 시위를 하든 집회를 하든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하세요. 그거는 맘대로 하시고 전 종교인과세 당연히 찬성이죠.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죠. 누구든. 늙지 않으시네요. 12년 전이랑 똑같네요. 아닙니다. 속이 늙었어요. 속이 늙었어. 속이 너무 힘들어서 속이 늙었어요. 속이 다 늙어서 유신님은 안 찼잖아요. 쇠고랑. 내가 왜 쇠고랑을 차요? 그런 짓을 안 하는데. 그런 짓을 아예 안 하는데 무슨 저도요, 1인 시위나 집회를 꼭 해야 할 때만 합니다. 아무 때나 남발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때나 1인 시위하고 집회한다고 하지 않아요. 10개월째 됐는데도 해결책이 안 보이니까, 10개월째가 됐는데도 해결책이 안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10개월이 됐는데도 반성은커녕 추가 사건만 터지고, 그래서 집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회하고 1인 시위하고. 아이고야 헤릿. 네, 고니님께서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제 딸은 진이가 엉뚱한 말 하면 이렇게 얘기하네요. 진이야 잘못 들었어. 유신님 화이팅. 그렇군요. 아무튼 그렇고 다른 방송인들 좀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겁니다. 라운제나님 어서 들어오세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비판하는 만큼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괴롭히는 겁니까? 인터넷신문 뉴커의 대표 기자로서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괴롭히는 거예요? 근거 없는 얘기나 이런 것들을 악플 달고 막 퍼트리고 이런 게 괴롭히는 거지. 근거 있게 팩트 체크해서 비판하는 게 어떻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사유재산 무한정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뭔 소리예요? 사유재산 무한정이라는 게 뭔 소리예요? 턱형을 왜 구속을 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안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 전쟁 먼저 마무리를 하고 전쟁부터 마무리를 하고 나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낫고, 안정권은 어차피 적들이 따로 있어요.
진보 진영에서. 예? 그러니까 시사 정치적으로 안정권의 적이 따로 있다고요. 안정권 신고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따로 있어요. 역할 분담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뭐 신의 한수 안정권 그다음에 가로 세로 연구소 이쪽을 상대하는 세력이 따로 있어. 시사타파 TV, 서울의 소리, 뭐 다스베이다, 뭐 김용민 방송. 그러니까 그쪽을 상대하는 곳이 따로 있는데 굳이 나까지 나설 필요가 없죠, 당장에. 없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진영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시사 쪽은. 시사 쪽은. 이렇게 편을 나눠 가지고 충분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저기 다스베이다 막 무슨 10만 명 가까이 보잖아, 라이브를.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보는 시사 방송을 알고 있는 다스베이다 그 최초 공개하면은 10만 명 가까이 봐요. 다스베이다 하나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쪽 안정권이나 그쪽 담당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신고하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기 싶고 경찰 앞에서도 그렇게 욕설과 막말하는데 처벌은 없나요?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능력이 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검찰 문제뿐만 아니라 버닝썬이나 과거 경찰 사건을 보면 수사권 독립을 해주되 경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돼요. 경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손바닥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고 경찰과 검찰이 짝짝꿍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사권 독립에 있어서는 극단적으로 대항을 하는데 그거 외에는 수사기관으로서 경찰과 검찰이 짝짝꿍하는 경우가 많다고, 은폐하거나. 그래서 이 수사기관의 문제점이 심각한 겁니다. 글쎄요, 그 진영기가 자숙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새 유신쇼의 후원이 가뭄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유신 망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지금. 네. 요즘 10월 달에 그 전달보다 후원이 많이 줄었다고 지금 유신 위기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협박범들도 그렇고 후원자들이 쫄아가지고 유신쇼에 그 후원을 고정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자기들이 협박을 하니까 후원자들이 쫄아가지고 유신쇼의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그렇게 지금 열심히 소문을 내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10월달에 후원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런 소문에 많이 살이 붙었죠. 실제로 9월에 비교해서 후원이 많이 준 건 사실이라서 시청자들은 그대로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신쇼 위기설이 지금 협박범들에 의해서. 나란노무님, 뭐 그건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왜 사퇴를 해요? 오래오래 할 겁니다. 아직 반이나 남았는데. 수구 세력들하고 토착외구들 밟아줘야죠. 밟아서 그냥 산소 탱크를 다 깨버려야지. 왜 그만둡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럴 필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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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겁니다. 내가 그 수사기관에 폐해를 당했기 때문에. 아니 현직 법무부 장관도 저렇게 털리는데 일반인은 사람으로 보겠어요? 검사들이? 그걸 제가 그런 병폐를 스스로 클린유시 캠페인을 하면서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겁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조국을 지지하고 나는 사람을 지지하지 않아요. 정책이나 법안이나 그게 실제인 국민인 나와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것만 봐요. 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죠.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비리를 저질렀는데 어떤 미친놈이 잘했다고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나는 정책과 법을 본다. 법안을.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다. 사람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정책과 법안, 그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것만 봅니다. 그 외에는 사람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가 물갈이가 자주 돼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증거를 믿지. 정치인을 믿지 않습니다. 정책과 법안을 믿지. 그게 저의 신념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개혁을 해야죠. 언론의 자유는 어떠한 상황에도 보장을 해야 되겠지만 허위 가짜 뉴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면 돼요. 지금 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뭐 밖에 무슨 네이버 다음에서 운영하는 또 무슨 뭐 신문평가 이런 다 위원회가 날려져 있잖아요. 그거를 언론중재위원회로 단일화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실질적인 조사와 그런 검증을 해야 된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언론중재위원회가 뭔가 권한이 없다 보니까 다 조정 불성립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언론중재위원회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중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권한이 없으니까.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두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언론중재위원회에 감사원이나 국세청이나 금감원처럼 권리를 주고, 그 대신 그걸 악용할 경우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하면 되는 거죠. 언론의 자유를 악용했을 경우에는, 그 침해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중재위원회로 해결을 해야 돼요. 다른 데서 방심위에서는 기사를 다루지 못해요. 언론의 자유 때문에, 통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방통위나 방심위는 다루질 못하니까 언론중재위원회가 맞아요. 거기 내부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처리를 중립적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권한을 넓히는 걸 공수처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언론의 자유를 누리되 잘못된 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기자는 기사의 책임을 진다. 이걸 모든 언론사와 기자가, 저도 책임을 져요. 뭐 하나 잘못하면 고소당하잖아. 맨날 고소야. 맨날 고소야. 나는 법조인이 아닌데 맨날 수사기관에만 가 있어. 맨날,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사에서 기사 잘못 쓰면 맨날 고소해요. 언론중재위원회 고소. 근데 뭐 책임을 안 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기자는 기사에 대해서. 현직 검찰총장이 그 주요 언론사의 기자를 고소했잖아요. 원래 언론사를 고소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언론사를 고소를 많이 해요.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허위사실 유포했을 때. 근데 그 윤석열은 개인 기자를 고소했잖아요. 그럼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다 편집부에서 허락해가지고 나간 거기 때문에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은 원래는 회사가 져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 대부분 언론사에서는. 근데 개인 기자를 고소했단 말이죠. 그거는 아까 검찰총장 초유의 사태입니다. 당연히 그 언론사에서 허위 보도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짓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 기자를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검찰에. 왜 그러냐면 그 기자를 고소하면 결국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검찰총장이고 수장이고 검사가 눈치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 언론사를 수사할 때. 검찰과 기자와의 개인적인 연을 끊고 검찰도 대변인처럼 어떠한 사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법조 기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상주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브리핑의 시간에 맞게 기자들이 와서 브리핑을 받고 질문을 하고 이게 맞는 것이고, 공익제보는 따로 받고,
근데 우리나라 법조 기자들은 소수를 다 수사기관에서 받잖아요. 수사기관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 수사의 방향을 정할 수 있으니까 이 상주 기자 자체를 없애야 돼요, 사실은. 그게 선진국입니다. 언론 선진국. 그러니까 거기서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가지고 성과를 따야 되니까 유착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상주하면서. 그걸 또 이용하고 기관에서는. 그래서 이 상주 기자실을 폐지해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부조리가 너무 심하니까 그걸 브리핑으로 하고 그런 뭐 상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했다가 기자들한테 공격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언론 민주화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관이나 이런 쪽 뭐 재벌이나 이런 쪽에 기자실, 상주 기자실 폐지하고 브리핑룸을 둬가지고 뭐 몇 월 며칠마다 뭐 주기적으로 브리핑을 한다든가 주요 사건이 있으면 미리 고지를 하고 브리핑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언론 선진국입니다. 지금처럼 상주하면서 유착 관계를 맺고 그냥 기사 받아쓰고 그냥 그대로 그냥 검찰에서 얘기하는 대로 받아쓰는 검찰에게 유리하게 그런 거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땡큐맨은 문제에 관하여 공익 제보를 하길 권함. 그렇군요. 수사기관 자주 가다 보면 면허 없는 법조. 그래서 누가 후원하시면 로스쿨을 한번 다녀볼까? 누가 야 유신아 너 내가 장학금 줄게. 그러면은 장학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뭐 유명한 로스쿨은 못 가겠지만 제일 경쟁률이 약한 로스쿨을 가볼까 생각을. 자, 상주하는 기사의 시간이지 내용이나 양이 아니죠. 로스쿨이 1년에 1억인데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로스쿨을 국립화해야 돼요. 국립화해서 그 양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경찰 뽑을 때도 국가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도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법고시는 아니더라도 국립화 시켜야 돼요. 로스쿨을 지역별로. 지금처럼 사립대에다가 맡겼다가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국립 로펌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면 서울대나 이런 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러면 거기는 그냥 학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법학과로 가고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는 그 학문을 연구하는 법학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을 양성을 하고 조국 같은 이 법조인을 양성하는 거는 국립 로펌 그 대학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지역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합격하면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공평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사건 어찌 생각합니까? 뭔 사건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니 로스쿨 나오면 변호사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그 변호사 시험이 어렵다고 쉽게 내달라고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인 불평등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로스쿨도. 덕자님도 저는 누구 BJ 편을 들어가지고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제외하고는 뭐 백상현 기자 때문에 BJ 덕자님을 미워한다고 하는 덕자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백상현 기자와의 문제지 팬도 가족이라고 하면서 절대 덕자님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BJ 덕자를 개인적으로 도와드릴 이유도 없고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성폭력 사건을 제외하고는 내가 무슨 뭐 여 BJ든 남 BJ든 뭘 도와드릴 시간이 없어요. 저도 제 코가 석자라서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도 챙겨야 되고 동물도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스튜디오 이전하려면 돈도 벌어가지고 빚도 줄여야 되고 내가 지금 누구를 걱정할 팔자가 아니야. 성폭력 사건은 제 신념에 따라서 확인이 되면은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도와드리려고 하지만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명분도 없고. 내 코가 석자인데. 제목 어그로가 아니라 팩트체크 다 했습니다. 다 했. 야, XEA, 야, 맞을래? 야, 앞에서 1시간 동안 방제 팩트체크 다 했거든? 아니, 이제 와가지고는 왜 개수작이야? 양자 물리학의 공간에 곰벌레가 되고 싶냐? 어디서 개수작이야? 네가 일찍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인간은 지옥으로 보내겠습니다. 아니 지가 늦게 와가지고는 어그로 끈다고 1시간 넘게 신나게 막 열정적으로 브리핑 다 해놨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어그로 끈다고 하면 난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반말하지 마시고요. 아니 브리핑 할 때는 안 해놓고는 힘들게 1시간 넘게 브리핑 다 해놨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어그로 끈다고 하면 내가 그러니까 검찰이 정경심은 이미 기소를 했어요. 추가 기소는 모르겠는데 구속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조국 동생은 모르겠는데 일단 정경심 구속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조국 교수 기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까? 정경심 구속은 불가능. 조국 기소는 불가능. 먼지털이로 해가지고 조국 동생은 어떻게든 엮을 수 있어요. 이미 뭐 그 고용 관련해가지고 그 사학재단 털어가지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부패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먼지털이를 한 거거든요. 사학. 근데 그게 조국 교수랑 정경심 교수하고 연관이 있느냐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 쉽지가 않아. 입증하기가. 그래서 근데 결론은 뭐 오촌은 걔는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이제 조국 동생은 재판을 일단 받기는 해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일부 인정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조국 교수 기소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상황으로는. 근데 정경심 교수는 이미 기소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재판에서 검찰이 이기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는. 자, 끝자리가 사고님께서 문자로 유신님 홍콩 시위는 영국에서 왜 못 도와줄까요? 그거는 내정 간섭이니까요. 홍콩 시민들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미 중국으로 반환을 했기 때문에 홍콩을 영국이 관여를 하면 내정 간섭이 됩니다. 외교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영국이 지금 못 도와주는 거는 지들 코가 석자예요. 지금 블랙시트 때문에 지금 뭐 노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이게 딜이 돼도 문제인 게 뭐냐면 지금 북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겠다고 합니다. 이걸 이유로. 그래서 지금 영국은 이 블랙시트를 딜 해가지고 끝내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북아일랜드가 이제 지금 부글부글 끓면서 왜 우리가 니들 때문에 그 수구 세력들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해가지고 북아일랜드 쪽하고 스코틀랜드 쪽이 지금 독립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겨우 설득해서 잠재웠거든요. 투표까지 가서. 근데 북아일랜드는 원래 아일랜드의 일부였기 때문에 통일을 한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영국이. 자기 연합에서 나가서 우리는 아일랜드랑 통합하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스코틀랜드는 더하고 거기는 뭐 아예 잉글랜드랑 다른 사람이랑 우리는 다른 민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영국은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죠. 잉글랜드랑 웨일즈만 남는 거죠.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제 영국이. 잉글랜드하고 웨일즈만 남는 거니까. 근데 웨일즈는 모르겠어요. 뭐 그쪽 생각은 모르겠고 하여튼 스코틀랜드하고 북아일랜드는 만약에 갈라지면 자기들은 독립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시트는 말했잖아요. 노딜이든 딜이든 디들인데
그것 때문에 북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도가 된 내용이니까. 방송이 실시간 차트에 떴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본다는 사람이 많아? 뭐 덕자 사건이나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그거예요. 키워드. 어떤 사건에 따라서 시청자들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BJ 덕자 사건이 핫하니까 그거를 이제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정배우하고는 시선이 다르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 여러 방송에서 비교해보면서 들으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팩트 체크 맛집이기 때문에, 달인이기 때문에. 자, 오늘 방송은 2시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국감 방통위 하는 날인데, 종합인데 제가 지금 오전이나 일정이 있을 것 같아서 늦게라도 가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날이니까 너무 빠듯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토일은 고향에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박범 관련해서 해야 될 것도 있고 다른 일정이 좀 있어서 그 일정을 처리하고 국회를 갔다 올까. 어차피 저녁까지 하는 거니까 국정감사는. 그다음에 화요일은 낮 12시, 이번 주 화요일은 낮 12시부터 6시 30분까지 피트니스 헬스 프라자, 그리고 진오렌 버핏 집 앞에서 집회가 계획돼 있고, 수요일은 여가부 여성가족부 국감이 있는데, 그리고 목요일은 언중이 백상현, 저번에 있었는데 못 갔어요. 일정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꼭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국정감사의 핵심은 구글 유튜브의 노란 딱지, 그리고 망 사용료 지급, 그리고 조불페이, 그 대리 결제 있죠. 아프리카 별풍선이나 팝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 방송 쪽은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구글 유튜브의 노란 딱지, 그리고 망 사용료 안 내는 거, 그리고 조불페이의 대리 결제 문제점. 요게 핵심이었죠. 근데 아프리카 TV를 안 부른 게 이례적이긴 해요. 국정감사에 지금 이제 마지막 국감이니까 느슨해가지고 아프리카 TV나 팝콘 TV나 관계자도 안 부르고 두 가지만 핵심으로 하더라고요. 자, 오늘 방송 주제는 제목에 있습니다. 한 해 2조를 쓰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청소년 보호의 임무는 여성가족부가 큰데 없어요. 하는 일이. 덕자 일이 뭐예요? 뉴커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서 뉴커 검색하신 다음에 뉴커.in 사이트 가셔서 덕자를 검색해 보시면 내용이 요약해서 나올 겁니다. 방송 기재가 너무 많아서 뭘 읽어야 하는 건가요? 다 읽으세요. 중요한 게 앞에 있겠죠. 뭐 심플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앞에 있겠지. 안 되겠다. 이영애 님 나와라. 야, 너희들 버핏이야? 어? 야, 삐! 말귀도 못 알아들어? 너희들이 버핏이야? 이런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내가 찾아간다. 찾아가서 그냥 말귀 좀 알아들어. 니들이 버핏이야. 이런 삐삐삐삐. 자, 저 이영애님 성대모사 안 나오게 해주세요. 저도 과격해집니다. 아니, 좋아하시니까. 그 최근에 하이라이트 그거잖아요. 진오렌 버핏이 밥 먹으려고 하는 전화가 왔어요. 예, 이영애 누님. 버핏아, 밥 먹어. 예, 밥 먹으려고요. 그래, 또 욕해봐. 또 미친 애라고 해봐. 이 삐삐삐삐삐. 많은 분들이
사이다다 이렇게 되셨는데 버피사 밥 먹어. 그래. 또 욕해봐라. 예, 못 보신 분들은 아쉬울 텐데 아주 그 시원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그렇군요. 저들이 한 개 먼지 영수증 내역서 밥 한 끼 먹은 것까지 세세히 추궁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몽골 사는 징기스칸 요리는 뭐예요? 쟤도 그 악플러 같은데. 럼들님 어서 오세요. 유시님 소신이 뚜렷한 분이라 단도직입적인보다는 애둘러 말씀하시면 낫지 않을까. 싫어요. 유시님 본지 얼마 안 돼.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군산대는 군산에 있고 조선대는 광주에 있나? 전남에 있나? 광주에 있나요? 조선대는 광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산은 군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노렌 버핏은 군산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군산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나온. 복염은 이번에 뭐 복학했다고 하더라고요. 복학을 한 게 아니라 컨텐츠로 이용하려고 한 것 같은데. 뭐 군산대학교가 얘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군산대학은 복염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복염은 학교 생활 자체를 컨텐츠화 한 것 같아요. 무슨 주고받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브앤테이크가. 자식을 위한 27억을 준다면 사랑인가요? 돈이 있으면 줘야죠. 아니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재산이 있으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 해요. 남에게 주고 싶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 자기가 애써서 모은 돈인데 뭐 다른 데 기부하고 하면은 멋있어 보이긴 하겠지만 자식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군산대가 명문인가요? 국립대학교에 그냥 4년제 국립대학교입니다. 저는 행정학과를 나왔고요. 우수한 성적으로 나도 좀 군산대학교에 뭔가 좀 기여를 해야 되는데 기회가 안 되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단점이 있어요. 정문화된 문자가 아니면 깊게 안 보시네요. 예, 볼 게 너무 많아서요. 제가 생방송할 때 모니터를 둘, 넷, 여섯, 7개를 봐야 됩니다. 그 컴퓨터 모니터가 7개고요. 그리고 폰을 3대를 봅니다. 그리고 노트북 2대. 나를 일반적인 평범한 유튜버와 비교하지 마세요. 생방송할 때 컴퓨터 모니터가 총 CCTV까지 포함해서 7대. 그리고 폰 3대. 그리고 노트북 2대. 그래서 총 제가 봐야 될 게 9개, 12개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주변을 보잖아요. 예, 주변을 보면서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노렌 버핏이나 다른 유튜버처럼 채널 하나 달랑 키고 그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서 이미 강경자 정책은 저는 성산업 합법화를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불법이니까. 그래서 성인들은 합법적으로 깨끗하게 즐기고 세금 내면서 그 대신 청소년들이나 미성년자는 확실하게 강력하게 구분을 하는 그런 성산업 합법화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불법은 당연히 불법이고요.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처럼 성인들이 성산업을 즐기는 것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욕구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청결하고 그런 성산업의 합법화를 찬성을 하는데 지금 불법이니까 당연히 반대고. 하지만 이제 청소년들을 고용하거나 뭐 이용하게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중죄로 지금의 몇 배로 중죄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성적 권리를 존중하면서 보호하면서 그러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의 10배 이상, 100배 이상 강력하게 처벌하는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선에서가 아닌 뭐 불법적인 선에서의 그런 성적 서비스를 했을 경우에는 중형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인존을 지정을 하고 그 성인존은 당연히 성인들만 출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산업 합법화는 남성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이 이용하는 겁니다. 남성, 여성,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뭐 이런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그러지 않는 선에서는 서로의 성적 그런 개성에 따라서 성산업 합법화를 해서 모든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합법적인 성산업을 이용할 수 있게끔 세금 내고 깨끗하게. 그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병이나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다음에 비위생적이고 세금 탈세하고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요일에 짜장면 먹으러 갈게요.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또? 김희님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범들이 너무 많아. 자, 소통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나란노무님 개인 방송에서 JTBC나 그런 걸 원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주는 거 없이 무슨 유신쇼를 지상파 케이블 종편으로 만들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개인 방송은 개인 방송일 뿐입니다. 아무리 뭐 장비나 준비를 많이 해도 모든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는 없어요. 저희는 매주 수요일 날 전화 배틀로 전화도 받고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문자도 받고 그러고 있어요. 본인이 정보를 몰라서 그러는 건데 저희는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고 이메일도 받고 사이트 운영도 하고 도대체 무슨 소통을 더 하라는 얘기예요? 이방 리액션 있습니까? 글쎄요. 후원을 해봐야 아시겠는데요. 도배는 하지 마시고. 진짜 저는 당뇨 환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또 수준 낮은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재를 하겠습니다. 리액션을 사전 공개하지 않습니다. 누가 영화가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다 보여주고 결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일단 보고 판단을 하셔야죠. 뭐 리액션이 괜찮으시면 또 하면 되는 것이고 안 하면 에이씨 다음부터 안 해야지. 그런데 누가 영화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를 영화를 다 보여줘요. 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니 영화 조커가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모르겠으니까 영화 먼저 보여주세요. 그럼 뭐라고 해 조커가? 이토라이 유메 탈출. 그렇잖아. 저기 이 유료 컨텐츠가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확인 좀 하고 할 테니까 먼저 보여주세요. 그래서 재밌으면 결제할게요. 이게 미친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후원왕은 그날 후원을 가장 많이 한 사람. 근데 요새 가뭄이라서 큰일 났습니다. 방송은 열심히 하는데 투자 대비 너무 가뭄이라서 큰일 났어요. 내년에 스튜디오 이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 그래서 이제 재정을 줄여야 될 형편이에요. 재정을 줄여야 될 형편이라서 큰일입니다. 자, 남의 영업장 집회가도 합법적이고 남이 랑이님 가게에서 1인 시위하면 불법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불법이라고는 얘기한 적 없는데 협박을 하니까 그렇죠. 나 불법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협박을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집회나 1인 시위를 할 거면 하면 되는데 협박을 해요. 뭐 김이야 네 남편 찾아갈게 뭐 사진 보니까 뭐 어떻더만. 그러니까 내가 협박을 하진 않잖아요. 내가 이도명 사장 가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하면서 협박을 해요? 사전에? 뭐 메일을 보내고 막 협박을 해요? 안 하잖아요. 나는 계획 세우고
집회 신고하고 하잖아요. 평화적으로. ENPICOZ님 2,000원 감사합니다. 유신 짱짱님이라고 하셨는데 협박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가게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 공표를 했으면 하면 돼요. 평화적으로. 근데 협박을 하니까 문제죠. 뭐 사진 찍어서 보내고 뭐 네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뭐 어떻고 그게 협박이 되니까 문제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분명히 협박은. 그러니까 1인 시위를 자기들이